자, 우리 그 사이시옷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우리 그 국어음 규정, 그 통합 강의 교재, 예, 그거 수업할 때 그때 사이시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좀 알아야 될 게 많았죠. 일단은 그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뒤에말이 된소리가 되거나 아니면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이 덧날 때 예, 그때 사이시옷이 붙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뒤에말이 된소리로 나거나 합성어입니다.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만 그런 경우에요. 합성어에서 어근과 어근이 합쳐졌을 때 뒤에말이 된소리가 나거나 그 사이에 니은이 덧붙거나 아니면 니은이 덧붙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이시옷에 이제 그 합성어라고 그랬죠. 어근과 어근이 있는데 요 두 개의 구성 성분이 둘 중에 하나는 둘 다여도 마찬가지고 괜찮고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여야 돼요. 고유어. 그래서 둘 다 고유어도 됐고 앞에 거 고유어, 뒤에 것만 고유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둘 다 한자어인 경우에는 사이시옷 못 붙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 중에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여야 된다. 고유어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신 또 한자어 한자인데 그렇게 예외가 6가지가 있었죠. 예, 한자어 한자일 때 사이시옷 붙이는 예외 6개. 그래서 간세빵 횟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곡간세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렇게 해서 6개가 예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2글자만 그렇다는 것, 3글자 기착간 전세빵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요 아래 문제 아마 쉽게 요 조항을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그 1번에 그 괄호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번부터 읽어볼게요. 1번.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합성어일 때 꼭 붙는 거예요. 그리고 순우리말 완전 둘 다 고유어인 경우 그런 경우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그럴 때 이제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것.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괄호 3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1번에 관련된 내용은 합성으로서 둘 다 고유어인 경우 예, 그런 경우에 괄호 1번은 뒤가 된 소리가 나는 것, 괄호 2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괄호 3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예를 보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것. 고래째예요. 고래와 재 둘 다 그 고유어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고래째로 나니까 예, 그래서 사이시옷. 여기에 지금 뒤가 된 소리가 납니다라는 표시를 사이시옷으로서 해주는 거예요. 귓밥, 예, 귀와 밥 둘 다 예, 그 고유어죠. 그래서 귓밥이라고. 나룻배, 나루와 배 둘 다 고유어인데 나룻배로 소리 나니까 예, 그렇게 사이시옷 붙을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이렇게 뒤가 된 소리가 나니까 나뭇가지로 그렇게 그 발음을 사이시옷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이시옷이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발음할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요거는 이제 그 뒤에 그 표준 발음법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아마 수업이 표준 발음법까지 수업을 못 나가기 때문에 요것만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시험 문제 되진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귓밥을 볼게요. 귓밥을 보시면 요게 발음이 귓밥으로 나니까 뒤가 된 소리가 난다는 그런 뜻으로서 귓밥으로 쓰는 거잖아요. 여기 사이시옷 붙이는 건데 요 사이시옷이 또 있다 보니까 요 발음이 또 어떻게 되냐면 귓밥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요 사이시옷이 또 디귿으로 이렇게 대표음으로 소리가 나고 이렇게 또 무성음과 무성음 합쳐져 가지고 예, 뒤가 또 된 소리가 나니까 귓밥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쓰는 건 이렇게 쓰죠. 물론 이렇게 사이시옷 붙여가지고 이렇게 씁니다만 위에 걸로 소리 나는 게 맞습니까? 아래 걸로 소리 나는 게 맞습니까? 예, 요거 둘 다 맞아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소리가 귓밥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시옷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귓밥으로 그렇게 소리 내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사이시옷이 붙다 보니까 또 사이시옷의 표기대로 발음을 해가지고 귓밥으로 그렇게 발음할 수가 없는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맞게 했습니다. 둘 다 맞다는 것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뒤가 둘 다 고유어인데 뒤에 된 소리가 나는 것
이럴 때는 사이시오 붙여준다라는 내용을 배웠고요.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나물, 이게 그 매와 나물이 합쳐졌는데 매라고 하는 것은 매, 예, 그렇게 산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예, 산의 고유어가 바로 매나 매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나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고 있네요. 매 플러스 나물인데 즉 산나물이란 뜻인데 요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요게 니은이 덧붙어가지고 매나물이 아니라 맨나물 이런 식으로 발음되니까 사이시오 붙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니, 아래와 니가 합쳐져가지고 아랫니 사이시오 덧붙고 있고요. 텃마당, 터와 마당 합쳐져 사이시오, 예, 그 니은이 덧붙어가지고 사이시오 표기해주고 있고, 아랫마을, 아래와 마을인데 아래마을이라고 발음되는 게 아니라 아랫마을로 발음되니까 니은 덧붙어가지고 사이시오 붙을 수 있습니다. 뒷머리, 그 잇몸, 깻묵, 냇물, 핏물 다 마찬가지네요. 니은이 덧붙네요. 그러면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페이지 보시면 예를 보시면 도리깬열, 도리깨와 열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게 발음이 도리깬, 깬에 니은 붙고요. 열 뒤에 니은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덧붙는 거예요. 총합.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니은이 덧붙을 때도 사이시오 붙인다. 그래서 흔히 니은 덧붙을 때만 사이시오 붙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니은 덧붙을 때도 사이시오 붙는 겁니다. 뒷윷 사이시오 붙을 수 있고요. 니은이 덧붙고 두렛일 니은 덧붙습니다. 사이시오 그래서 붙여요. 뒷일 뒷잎맛 백엔잎 요릿 깻잎 나뭇잎 댄잎 이런 식으로 다 니은이 덧붙을 수 있습니다. 니은이 덧붙을 때 사이시옷으로 표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요 끝에 제 깻잎이 나오네요. 깻잎 뭐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깨나무 있죠. 깨나무를 심으면은 그거는 참 하여간 유용하죠. 왜냐하면 이파리는 깻잎으로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깨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깨를 따가지고 탈탈 털면은 그러면 이제 깨가 쏟아지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깨를 이제 그 깨나무를 베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싹싹 이렇게 그거 해면 이렇게 털어내면 그러면 이제 깨가 막 거기서 이렇게 그 깨가 조그맣게 열려가지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가 쏟아진다.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깨가 쏟아진다는 말이 하여간 우리가 아주 그 부부 금슬이 좋고 막 이래 너무 행복하고 그럴 때 깨가 쏟아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고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 깻잎에 관련돼서 좀 재밌는 재밌는 거를 하나 알고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 있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음식 다 먹어요. 뭐 순대라든지 뭐 번데기 이런 거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가장 좀 못 먹는 음식이 뭘까요? 뜻밖의 깻잎이에요. 깻잎 같은 경우는 그게 뒤집어지는 맛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중국에 말하는 이제 고수 샹차이라고 부르는 걔네들을 좀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도 오히려 한국 와가지고 상추에는 고기를 싸 먹는데 깻잎에 싸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맛이 막 뒤집어지는 이상한 맛이 난다고 해요. 우리는 좀 깻잎 향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자, 어쨌든 하여간 깻잎 요것도 니은이 덧붙으니까 그렇게 사이시오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구성성분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인 거예요. 하나는 한자어고 그렇게 됐을 때도 역시 사이시오 덧붙인다. 사이시오 붙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그래서 귓병, 병이 한자어예요. 그래가지고 귀는 고유어고 어쨌든 뒤가 귓병이라고 그렇게 된 소리로 나니까 이렇게 사이시오 붙이고 있습니다. 머리빵, 방이 그겁니다. 한자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시오 붙이고요. 병, 배병, 병 한자어고요. 보뚝, 보가 한자어예요. 두고 이제 고유어고요. 사자밥, 사자, 어흥, 사자가 그 뜻밖의 그거라는 거 아셨어요? 한자어라는 거 아셨어요? 사자 한자어입니다. 여기서 사자밥 이런 것은 사자가 먹는 어흥 사자가 먹는 밥이 아니라 요거는 저승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들 시골 가면은 요게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밥하고 이렇게
밥을 차려놔요. 어떤 그 절기나 이럴 때 되면. 그래가지고 그 밥 먹고 우리 집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 집에 가서 그 무서운 그 괜히 이렇게 사람 데려가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저승사자들이 먹는 그런 밥을 집 앞에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어디다 차려놔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걸 사자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랫방 자리세, 그 세가 한자어입니다. 전셋집 전세가 한자어. 그 다음에 찻잔 잔이 한자고요. 찻종 종이 한자어입니다. 촉국 초가 한자어고요. 콧병평. 그 다음에 탯줄의 태. 그 다음에 텃세의 세. 그 다음에 핏기의 기. 그 다음에 횟수의 해. 그 다음에 횟가루의 회. 횟배의 회.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되겠습니다. 저기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횟배라고 하는 것은 요거 저기 회충이 들어가 있는 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체변 검사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똥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그 저 회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아보고 그러고 이제 그 회충이 있으면 그게 이제 그 회충 알이 있으면 그 회충 알이 까져가지고 그게 그 지렁이 같은 게 배 속에 그 장 속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배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지렁이만 해요, 진짜 크기가. 그래서 회충, 걔네들이 지렁이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회충이 기어다니는 배, 그걸 회충 그 횟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충 먹으면 이제 그게 그 알이 다 없어지고 걔네들이 다 죽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요즘같이 이제 근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회충이 많고 요즘은 이제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요게 저기 그 옛날에는 그 비료를 뭘로 썼습니까? 비료를 인분, 똥으로 썼죠. 똥으로 써가지고 그 똥 속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 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채소에 묻어가지고 묻어 있는데 아무리 그걸 이제 씻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채소를 그대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회충이 그대로 배 속에 들어가지고 또 알을 까고 그러고 기생충이 알을 까고 그래가지고 회충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다 화학 비료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거름 그 인분을 사용했을 때 그때 이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다음에 그 아래 해설 보시면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 우리말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찻종, 찻잔 이렇게 얘기할 때 잔과 종은 한자어인데 앞에 있는 차가 요게 한자냐 아니냐 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다 요 한자 있죠? 요게 다예요, 다. 차, 다자입니다. 요 다가 한자어지, 앞에 있는 차는, 그거는 이제 고유어화 되었다. 물론 중국 사람도 차라고 그럽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고유어화 되었다. 차는 고유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인식해가지고, 찻잔 할 때, 그 차는 고유어고, 잔이 그 한자어니까, 그래서 찻잔이라고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임의 색임, 즉 뜻이 차였으므로 한자어 다와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뜻이 고유어 차이고, 물론 이제 차도 외국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고유어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고유어로 보고요. 그래서 찻잔 같은 경우에 차는 비록 한자어입니다만 한자어입니다만 차가 고유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 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다, 요 다도 할 때, 그 다가 그 한자 그 이름이 다예요. 다. 차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거 차 다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때만 다만 한자어고 차는 고유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찻잔, 찻종 할 때 사이시옷 붙일 수 있다. 차가 고유어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갯날, 제삿날, 훗날, 텐마루, 양친물 이런 식으로 갯날, 개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갯날 이런 식으로 개 플러스 날인데 니은 덧붙일 때 사이시옷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웬일, 사산일, 예산일, 훗일 이런 식으로 가외 요게 이제 그 한자어거든요. 그 다음에 일은 고유어인데 발음이 가웬일, 가웬에 니은 붙이고 닐에 니은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이시옷 니은 니은 덧붙는 것 사이시옷 붙일 수 있습니다. 사이소리 니은 니은 덧붙는 것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자, 이거 3번은 다 아실 텐데 요 6가지 예외를 아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또 놓치기 쉬운 그런 이제 그 조항은 두음절이네요. 두음절. 딱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두음절만 요 사이시옷 붙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이시옷, 전셋방, 그 다음에 그 기착간 이런 거는 사이시옷 못 붙는다는
세음절이니까 사이시오 못 붙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택관, 횟수 이렇게 6개 예외 여기에는 사이시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1번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그때 1번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사이시오 붙일 수 있었죠. 그래서 아랫집이라고 소리 나니까 사이시오 붙여서 사이시오 붙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아랫집. 그 다음에 2번 니은 소리 덧나는 경우에도 사이시오 붙일 수 있죠. 아랫마을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네요. 그래서 뒤에 것 사이시오 붙인 것 그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머리말입니까? 머릿말입니까? 꼬리말이에요? 꼬릿말이에요? 요거 니은이 덧붙으면 사이시오 붙일 수 있을 텐데 우리 발음이 머릿말이 아니라 머리말이에요. 우리 서론 얘기할 때 머릿말이라고 그러죠. 머리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결론 쓸 때 꼬리말이라고 그러죠. 머릿말, 꼬릿말로 발음하는 거 틀린 발음입니다. 머리말, 꼬리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사이시옷 안 붙는 머릿말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머리말로 소리 나니까 사이시옷 안 붙은 머리말이라고 쓴 게 맞는 거예요.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면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백앤닛 이런 식으로 니은 소리 덧나죠. 그래서 사이시오 붙이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 즉 두 개의 구성성분 중에 하나는 고유어일 때 그때 사이시오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최대값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라고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최대는 한자어고,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최대값이라고 그렇게 앞에 걸로 배우신 분 혹시 있으세요? 최대값 뒤에 걸로 다 배우셨죠? 여러분들은 다 뒤에 걸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선배들만 해도 앞에 것 최대값 사이시옷 안 붙은 최대값이라고 쓴 앞에 걸로 배운 것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학 교과서 만드는 측에서 이 사이시옷이 지금 맞춤법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거를 반영을 안 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법칙이 있다 라는 식으로 몇 년 전까지만 20몇 년 동안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결국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최대값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참 수학 만들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춤법을 안 받아들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걸로 배우셨을 거예요. 최대값 이런 식으로 사이시오 붙이는 게 맞습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차잔과 찻잔이 있네요. 요거 찻잔이라고 그렇게 차가 고유어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오 붙이는 게 맞다. 짠이라고 소리 나니까 그래서 뒤에 게 맞겠습니다. 찻잔. 사이시오 붙이는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니은 소리 덧나는 경우 훗날 만나자. 이런 식으로 후는 한자어고 날은 고유어입니다만 훗날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오 붙여야 되겠죠.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 훗일을 잘 처리한다. 이렇게 훗일 이렇게 니은이 덧붙고 있네요.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두 음절 6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빵, 셋빵 이런 식으로 그런데 빵이라고 다 된 소리로 소리가 나지만 두 음절로 된 것 요거 예외 6가지 중에 들어가죠. 새빵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시오 붙이는 뒤에 게 맞겠고요. 하지만 두 음절로 된 겁니다. 세 음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새빵 같은 경우에는 비록 뒤가 빵이라고 소리가 납니다만 된 소리로 소리가 납니다만 요거는 예외에 들어가지도 않고 게다가 세 글자이기 때문에 3음절이기 때문에 세 음절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새방이라고 앞에 걸로 쓴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44페이지 제3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31항 비읍, 히읗 소리가 덧나는 그런 표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뎁쌀이 대 플러스 쌀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쌀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뎁쌀이 요 비읍을 더 붙여가지고 발음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엔 비읍 더 붙어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맵쌀, 맵 플러스 쌀이에요. 이게 쌀이 이제 논에서 나는데 이게 산에서 나는 쌀. 요걸 이제 맷쌀인데 이게
요거 이제 맵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그 하여간 좀 찰기가 좀 없는 그런 쌀이 좀 나옵니다. 산에서 이렇게 심으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맵쌀이라고 하는데 맵 플러스 쌀인데 그걸 맵쌀이라고 그렇게 예, 발음을 하니까 그렇게 쓰기도 맵쌀이라고 쓰는 거예요. 벽시, 이때, 입대, 입쌀, 접대, 좁쌀, 햅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해 플러스 쌀인데 이걸 햅쌀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비읍이 덧날 때는 비읍이 덧나는 대로 적는다. 라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번의 내용이에요. 아래 참고 보시면 비읍이 덧나는 현상은 휩쓸다에서 생기고 휘달리다에서는 안 생기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이 현상은 과거 비읍 시읍 계열 휘쓸다의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왜 비읍이 덧나나요? 요게 왜 비읍이 덧나느냐 하면 이게 휘날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 휘가 매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휩쓸다라는 것은 비읍이 붙고 휘날리다에는 비읍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같이 휘가 붙었는데 그런데 왜 그 휩쓸다 같은 거는 그게 붙느냐, 저 비읍이 붙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쓸다가 예전에 요게 뭐였냐면 비읍시옷이었어요. 비읍시옷. 예, 그래가지고 한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런 비읍시옷 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표기를 했듯이 요 비읍시옷이었기 때문에 요게 평소에는 안 나타나다가 앞에 휘 같은 거, 요런 이제 잡두사가 붙으면은 요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비읍, 휩쓸다,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휘날리다 같은 경우는 날리다에는 그런 비읍, 시옷이 없죠. 예, 비읍, 니은 이런 거 없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휩쓸다, 즉 뒤에 있는 것,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옛날에 비읍, 시옷이어가지고 그래서 휩이라는 예, 그런 표현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뎁쌀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뎁쌀이, 쌀이가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맵쌀, 쌀도 옛날에 비읍시옷, 요렇게, 예, 비읍시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의 모습이, 지금 이제 옛날의 모습의 흔적이 지금 이렇게 뭐하고 결합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 비읍시옷 있죠? 옛날에 600년 전에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붓쌀입니까? 붓쌀? 요거 붓쌀? 붓쓸다? 요렇게 발음했나요? 예, 그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것은 내파를 시켜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침으로 쌀 이렇게 발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쓸다, 요거는 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파를 시켰던 것으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간 비읍이 덧붙는 것은 뒤에가 원래 비읍 시옷이었기 때문에 예,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 아까 전에 저기 숟가락, 발가락, 손가락 이런 거에는 그냥 가락이었죠. 그런데 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머리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원래 히읗이 이렇게 덧붙어 있는 거예요. 히읗이 덧붙어 있는데 평소에는 안 나타나다가 역시 이것도 뒤에 어떤 합성어나 이런 게 될 때 뭐가 결합을 할 때 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용언들, 그런 체언들 이런 거를 히읗 고경 체언이라고 그래요. 히읗 고경 체언. 머리도 히읗 고경이 체언에 속하고요. 예, 그런데 하여간 히읗 고경 체언 이런 말은 아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히읗을 숨기고 있는 애들이 있다. 예, 얘네들은 결합을 할 때 합성어를 만들 때 아니면 파생이 될 때 그때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히읗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코기 있죠. 살코기도 이제 살이 히읗 고경 체언이네요. 그래서 살코기로 나타나고 수도 히읗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캐, 수컷, 수탉, 안도 히읗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안박이 아니라 안박 이렇게 되는 거고 암도 히읗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캐, 암컷, 암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휘도 히읗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휘파람, 예, 휘바람이라고 그러지 않죠. 휘파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는 거 보면 히읗을 또 감추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이제 해설을 보시면 암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표준어 규정 7항에서 이렇게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톨짜기, 수퇴지, 수평아리 암도 마찬가지예요. 종류 다 똑같은데 이런 것을 예시하였습니다. 자, 요 수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수로 쓸 수도 있고 수컷 이런 식으로
그 수 히읗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숫양 이런 식으로 그 숫으로 시옷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뒤에 그 표준어 규정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요거 그냥 미리 뭐 시험 문제 내진 않겠습니다. 내진 않겠는데 그 저기 기말고사 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중간고사 때 내지 않겠지만 요거 미리 하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저기 수 있죠? 수가 수로 쓰는 게 그게 기본일까요? 수 히읗으로 쓰는 게 기본일까요? 수수로 쓰는 게 기본일까요? 예, 요게 기본이에요. 얘가 기본. 얘네들이 예외입니다. 예외예요. 예외인데 얘가 예외가 9개 있고요. 얘가 예외가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2개만 예외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다 수를 붙인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 히읗으로 붙이는 거, 여기 세보세요. 지금 9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로 쓰는 거 3개, 요 3개 12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 히읗으로 쓰는, 일단은 수수로 쓰는 애 3개, 얘부터 할게요. 얘는 양, 염소, 쥐가, 그 수로 쓰는 거예요. 양, 염소, 쥐, 순양, 순염소, 숫쥐 이렇게 3개만 수수로 쓰고요. 수, 히읗으로 쓰는 경우는 이게 동물이 저 7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저기 개 종류 있죠? 개 종류 다 들어갑니다. 강아지. 그 다음에 닭 종류 다 들어가요. 닭, 병아리. 그 다음에 돼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나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7개가 수, 히읗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캐,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 수돼지, 수탐나귀, 수컷. 요게 이제 동물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개 사물에 관련된 게 두 개 있어요. 수, 키와, 그 다음 수, 돌적귀, 수, 톨적귀, 그렇게 부릅니다.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 경첩 아세요? 경첩? 문하고 문설주하고 그 2개 다 붙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닫는데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된 애들이요. 얘네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아가지고 이렇게 문 열고 닫게끔 문하고 문설주에 붙어 있는 있죠? 얘가 그거예요. 돌적이에요. 고유어로. 경첩은 한자어고 돌적이인데 저기 문에 붙어 있는 게 수톨적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붙어 있는 게 암톨적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 다 히읗이 들어가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 수 히읗 들어가는 것 개, 강아지, 닭, 병아리, 돼지, 당나귀, 기와 돌적이 요렇게 9개와 그 다음에 양념소쥐, 숫 요 3개 들어가는 것 12개만 빼놓고는 다 수다. 그래가지고 수 고양이입니까? 수 고양이입니까? 예, 수 고양이 안 들어가요. 강아지는 들어가는데 고양이가 안 들어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 고양이에요. 수 고양이 아닙니다. 수 고양이고 그 다음에 거미, 개미 이런 애들 개는 들어가는데 개미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 개미 그 다음에 수 거미가 아니라 수 거미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소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수소예요. 수소. 예, 수소라고 쓰지 않고 수소라고 씁니다. 수소. 예,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12개만 알아두시면 나머지 다 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1번 조쌀, 좁쌀. 자, 이렇게 비읍이 들어가서 발음되는 것 비읍으로 적어준다 라고 말을 했죠. 예, 그게 이제 일반 규정이었죠. 그래서 좁쌀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휩쓸다 뒤에 게 맞습니다. 햅쌀 뒤에 게 맞고 몹쓸 이것도 쓰다 뒤에 쓰다 같은 게 경우가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못쓸이 아니라 몹쓸 이런 식으로 시옷을 몰아내고 그렇게 비읍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몹쓸이 맞아요. 뒤에 게. 자, 그럼 2번 보시면 안팎 요거 보시면 히읗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역시 히읗이 숨겨져 있는 애들은 히읗 드러나는 대로 그렇게 적는다. 그래서 안팎 그렇게 쓰는 게 맞고 수평아리 수도 히읗 들어갑니다. 수평아리 그렇게 뒤에 걸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연습 문제 있는데요. 연습 문제 풀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확 뛰어넘어가지고 우리 32항에서부터 40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길라잡이가 있어요. 길라잡이가 있으니까 길라잡이 먼저 살펴보고 뒤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네요. 역시 페이지는 안 적혀 있지만 47페이지 그 길라잡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준말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준말에 관련돼 있는 건데 준말 그 아래 박스의 32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준말 표기,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는 경우, 그래서 기러기가 기럭으로 그렇게 단어의 끝모음 기러기에 이가 줄어지고 즉 없어지고 자음만
기억만 남아가지고 아래 받침으로 들어간 기러기가 기럭이 되는 것, 기럭 이렇게 되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야가 기러가 이렇게 그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기러기가 기럭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아래 해설을 보시면 1번 아가가 그러면 아기 있죠. 그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줄어드는 애가 있고 안 줄어드는 애가 있어요. 기러기가 기럭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기가 악으로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아기야 이렇게 부를 수 있듯이 그 기러기야가 기러가로 줄어들 수 있듯이 아기야가 악아로 그렇게 줄어들 수 있느냐? 그렇게 악으로 줄어들 수 없으니까 악아로 줄어들 수는 없는데 다만 요거 아가라는 말 있죠. 아가 이렇게 부를 때 아가 아니라 아가라고 그렇게 쓰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아기 야의 줄어든 말이 아니라 아가 야의 줄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야의 줄어든 말이 아니라 아가 야가 줄어들어서 아가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아기는 악으로 못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그거 안 되겠습니다. 악이라는 게 그게 악의 밭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악한 놈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저 좀 나쁜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귀여운 아기한테 아가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표기는 안 되겠고요. 아가 요건 된다. 왜냐하면 요거는 아기야의 줄어든 말이 아니라 아가야의 줄어든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받침 소리가 올라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얘를 보시면 바깥벽, 밭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 저기 요 바깥이 그 까태 티읕 있죠? 티읕이 앞에 올라붙어가지고 까가 생략이 되고 그래가지고 밭벽 이런 식으로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안벽, 밭벽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나요? 이게 지금 보이면 벽이 보시다시피 이게 안벽이죠. 저 바깥에서 보면 요 반대면 요 벽의 반대면이 밭벽이 있겠죠. 바깥벽. 그렇게 바깥벽에 줄어든 말 밭벽 할 때는 그렇게 티읕 받침으로 그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제33항 보겠습니다. 체온 플러스 조사의 준말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과 조사가 줄어드는 경우에요. 자, 얘를 보시면 그애는이 걔는으로 그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또 줄어들어가지고 겐으로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그 저가 해당이 되는 그런 대명사 같은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지. 요게 아래 위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명사거든요. 그래서 아래로가 알로가 줄어드는 대명사만 이렇게 체온과 조사가 줄어들 수 있지. 이렇게 명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로가 알로가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4항 길라잡이 34항은 좀 이따 3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